씨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에요? 어떠한 종류의 사람입니까? 진짜 궁금하기 그지없습니다. 라고 조국 전 장관을 저격한 인물이 있습니다. 저에게 조금 이따 이제 짚어보고요. 자, 김민지 기자, 조국 장관의 부부가 아들의 조지 워싱턴 대학교의 대리시험 문제, 점이 가격이네요. 그렇습니다. 사실 아들의 시험을 대신 봐줬다라는 점도 논란이 됐지만 어제 말씀드린 거는 당시에 정유라의 대리 과제에 대해서 경악한다 뭐 이렇게 SNS 글을 남겼기 때문에 또 한 번 논란이 됐는데 이 시점이 또 묘한 게요. 왜 그래요? 대리 시험을 2번 봐줬다는 겁니다. 아이쿠야. 그러니까 2016년 11월 1일에 첫 대리 시험을 봐줬고요. 그리고 12월 5일에 두 번째 대리 시험을 보게 되는데 바로 정유라 관련해서 경악스럽다라고 SNS에 글을 남긴 건 바로 이 두 번의 대리시험 가운데 있는 11월 18일에 SNS에 글을 남겼다는 겁니다. 그래요? 자, 조국 전 장관이 과거 자녀 교육에 대해서요, 부모로서 한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말을 했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대학 교수로 있다 보니까 이 대학 교육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아이 사교육을 시켜봤습니다. 성적이 나오니까 약간 놀래기도 하고, 성적이 안 좋아서 놀래기도 하고 충격받고 불안해지죠, 부모 입장에서는. 그 아이는 아이대로, 부모는 부모대로 고생하는 체제다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시간과 비용과 돈을 다른 데 쓴다면 학생은 물론이고 학부모들의 행복이 훨씬 더 증진될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수험생을 자식으로 둔 학부모는 모두 사회적 형벌에 처해진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불안하고 초조하거든요. 자, 이게 보니까 참 공교롭게도 저 경악한다라는 글을 올리기 17일 전에 첫 대리시험을 봐줬고 공교롭게도 경악한다 글을 올린 17일 후에 두 번째 대리시험에 나섰네요. 조국 전 장관이. 자, 다음 그래픽 좀 보시죠. 자, 누리꾼들 뿔이 났어요. 아들의 대리시험 몰래 치르는 와중에 남의 대리시험을 비판한 것입니까, 지금? 누리꾼 B. 남의 의욕만 커 보이고요. 자신들의 행동은 정의로만 보는 내로남불의 전형 아니겠습니까? 우리 김 소장님은 지금 이 뉴스, 지금 저희가 짚고 있는 이 부분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요? 일단 첫 번째는 조국 교수가 이 부분 관련돼서는 전부 다 묵비권을 행사를 했는데 대리시험을 쳐준 걸로 확정은 언제 된 건지가 약간 궁금하고요. 아마 검찰이 이렇게 했다고 주장을 하는 단계로 보여지는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재판 과정에서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그때서 조국 교수가 정말로 이런 일을 했다면 저는 가차없이 비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엔 동의하고요. 근데 지금의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을 따르는 것은 저는 동의하기 어렵고요. 두 번째는 이대 교수는 그 교수가 대리시험을 쳐줬기 때문에 더 큰 문제가 됐던 것이 큰 차이가 있었죠. 그리고 저는 이런 식으로 그 검찰이 계속 일방적으로 하는 주장이 아무런 반론 없이 나가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반론 없이 나가고 있다. 우리 일단 하국장 말씀 듣고요. 사실 이제 이게 이제 조국 장관은 한 번도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총괄적으로는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요. 제가 아버지로서 불철저하고 아니했다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내가 무관심하고 그러니까 이런 일을 절대 안 했다는 취지의 얘기죠. 근데 이게 이제 공소장에서 처음 나왔기 때문에 우리 기자들이 그 전에 물어볼 수도 없었고 했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얘기한 적은 없지만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고 이게 단순히 그냥 시험만 대신 쳐준 게 이게 객관식 10개 시험 문제거든요. 맞아요. 근데 양쪽이 나눠가지고 5개씩 해가지고 시험을 봐서 A 학점을 맞았어요. 그러니까 아들은 아무 짓도 안 한 거예요. 아무 짓도 안 하고 A 학점 맞은 거예요. 근데 이것만 했느냐? 공소장에 제가 지금 공소장을 지금 들고 공소장 갖고 오셨어요? 공소장 이게 56, 근데 여기에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지각 결석 시 사유서를 누가 원래 제출해요? 자기가 학생이 지각 결석 강의에 지각 결석하면 어떻게 해요? 자기가 사유서 내야죠. 당연히 본인이 대신 제출해야 돼요, 부모가. 그다음에 담당 교수하고는 무슨 문제가 있다 그러면 담당 교수는 누가요? 부모가 대신 이메일로 소통을 해요. 아들 대신에. 수강할 과목은 누가 결정해요? 아들이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결정해줘요. 심지어 거기서 학교에서 숙제를 대학에서 숙제를 내줬는데 그거를 다 부모가 대신해줘요. 세상에 이렇게 대학을 다니는 학생을 가지고 부모가 이렇게 많이 해주는 거는 저는 지금까지 들어본 적이 없어요. 들어본 적이 없다. 자, 그때 한번 그 소셜미디어 글 직접 한번 실제 이미지로 한번 봅시다. 조 전 장관이 당시에 올린 거. 이겁니까? 이거죠. 조국 장관이 이제 2016년 11월 18일 날 올린 그거예요. 경악한다!
딱 4글자 올렸어요. 그러면서 한겨레 신문에 저 기사 제목을 딱 같이 걸죠, 링크를. 이대 교수 컴마 직접 정유라 수업 과제물까지 대신 만들어줘. 그러면서 경악한다라고 글을 올렸고 본인은 17일 전에 아들 대리시험 쳐줬고 저 글 올린 17일 후에 또 2번째 대리시험에 나선 거 아니냐라는 게 검찰의 판단인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판단도 있으실 겁니다. 그 다음 그래픽 주시죠. 자, 이겁니다. 타인 도용 금지 시험 안내문을 보고도 조 전 장관이 부부가 대리시험에 나선 거 아니냐 이런 건데요. 조국 부부 아들 미국 조지 워싱턴 대학교 온라인 시험을 대신 풀어준 의혹이죠. 여러 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정경심 교수가 엄마가 10개 문항 중에 객관식이었어요. 1번부터 5번까지는 엄마 담당, 6번부터 10번까지는 아빠 담당. 아들은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부모가 알려준 답을 딱 넣고 A 학점 받았다고 아까 하국장 말씀하셨죠. 당시 근데 온라인 시험지에 뭐라고 명시돼 있었느냐? 그냥 한번 읽어봐 주세요. 이거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타인의 도움을 받으면 안 된다. 타인의 도움 얼마든지 받고 시험 치세요. 이렇게 적혀져 있지 않았을 거예요. 이제 저렇게 도움을 받으면 안 된다라는 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 전 장관 부부가 아들의 대리시험에 나선 것 아니냐 이런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실 아까 조국 교수가 2016년 11월 18일 날 글을 올린 그대로 만약에 그대로 한다고 하면은 경악한다. 서울법대 교수 직접 아들 시험까지 대신 쳐줘. 이렇게 써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하. 그런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아까 김성애 위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검찰의 일방적 주장을 반론 없이 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 하는데 얼마나 검찰에서 얘기하도록 기회를 줬습니까? 그런데 묵비권을 행사하면서 법원에 가서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공소장이 기소가 되니까 변호인들은 뭐라고 했죠? 상상에 기초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방송을 보는 지금이라도 반론을 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검찰이 그러면은 정말 판타지 소설을 쓰는 겁니까? 압수수색을 통해 가지고 이 모든 것을 증거를 통해서 지금 제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을 위해서라도 정말 전직 법조인으로서 전직 법무장관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요청하고요. 더불어서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조지 워싱턴 대학교의 이 연구 진실성 코드, 쉽게 말하면은 학교 들어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서약하는 그 윤리 규정을 찾아봤는데요. 여기에 치팅이라고 해서 컨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핵심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허가받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과 그 학문적인 일을 같이 하는 것. 이 부분 예를 들어서 본인이 시험 치면서 엄마 아빠에 대해서 도움을 받겠다고 하면은 교수님한테 가서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하는 것 자체가 윤리 규정 위반이고 그렇게 했을 때 어떤 그 처벌이 있느냐? 한 번 했을 때는 그 시험 자체가 F입니다. 그런데 2번 했을 때는 그 과정 자체를 F 하는 것이 최소의 어떤 규정으로 어떤 제한 얘기하듯이 이제 생션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 같은 경우에 이 부분을 설령 미국에서 했지만 한국 사람이 외국에서 범죄를 저질른 것 같은 경우에는 형법에 의해서 처벌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기소를 했는 것이고 그 부분이 만약에 잘못됐다고 하면은 법원에서 판단을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조 전 장관이 2016년 11월 18일 날 저렇게 경악한다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린 것과 관련해서 조 전 장관님 하면서 일갈한 사람이 있죠. 김민지 기자. 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입니다. 이러니까 경악한다라는 글을 이제 정유라한테 쓴 SNS 글을 걸면서 당신은 정말 어떤 종류의 사람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진 사람입니다. 진중권 교수가요. 이렇게 조국 교수에 대해서 이제 비판의 목소리를 내니까 친문 지지자들이 진중권 교수에게 악플 공격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진내기, 그러니까 쓰레기라는 말과 진 교수의 성을 합친 단어들이죠. 그리고 모자란 인간이다, 쓰레기 하치장 수준이다, 정신병원에 가야 된다 등등의 수위 높은 비난을 이어갔습니다. 그러자 진중권 교수는 또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뇌 없는 좀비들이다 이렇게 좀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정봉주 전 의원도요 진중권 교수를 향해서 비판을 했는데 수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진중권 얘기하지 마세요. 죽었는데 그 존재감 좀 부각시키려고 그냥 페이스북에 글 쓰고 또 기자들이
기레기 아니야. 뭐만 써대면 기사해주고. 그러니까 신이 났지. 지금 또다시 관심을 받으니까. 이 친구가 독일 유학파 아니에요. 그리고 대학에서 뭘 가르치는지 잘 모르겠는데 내가 받은 인상은 공부를 안 하는 친구다. 공부를 안 해요, 아예. 방송을 하면 방송의 주제에 맞는 자료조사도 하고 취재도 하고 그런 것도 좀 해야 되잖아요. 네. 평상시에 또 인문학 책을 끊임없이 읽어줘야 되고. 네. 그 사람은 뭐 논리학 공부를 좀 했나요? 그 얘기만 옛날에 대학교 때 공부하고 유학 가서 한 거 그거만 계속 처럼 되새김질을 해. 그 논리만. 글쎄요, 한동안 좀 조용하다 싶었던 정봉주 전 의원까지 나섰습니다. 진중권 교수를 향해서 아예 공부도 안 하는 친구고요. 뭐 요즘에 소셜미디어에 글 올리고 하면 기사해주고 아주 신이 났죠. 뭐 등등의 발언을 했습니다. 김 소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다고요? 우리 진중권 그 교수가 이제 뇌 없는 좀비들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제 좀비 영화 보면 좀비는 생각 없이 돌아다니다가 살아있는 인간을 물잖아요. 그게 특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에게는 나는 깨어있는 지식인이고 나를 제가 너희들은 다 좀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로 보여집니다. 근데 제가 제 SNS에서도 지금 두 쪽으로 딱 나눠서 이제 유시민 장관하고 진중권 교수를 서로 옹호하는 그룹이 나눠져 있는데 하나의 특징은 뭐냐 하면 하나의 특징은 대중들이 막 여기저기 몰려다닌다고 평소에 비판하던 사람들은 진중권 교수의 말을 더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진중권 교수한테 정말 그 하나 조언 드리고 싶은 것은 사람들이 생각이 없는 것 같아도 다 생각하고 사는데 흥분한 일에 흥분을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좀비로 여기면서 그렇게 하면 대중들 사실 따라오기 좀 어려워요. 너무 지식인인 건 좋지만 혼자만 지식인이라는 생각은 좀 안 하셨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최 변호사님. 이른바 그 문과라고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특히 그 문재인 대통령을 열렬히 지지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진중권 교수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본인들을 지지했는데 그 문 대통령 지지층이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꾼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진중권 교수가 아주 재밌는 제안을 했습니다. 오늘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어제 예, 지지자들한테 공개 토론을 제안했어요. 그랬더니만 때마침 나오고 있네요. 아무것도 밑에 그거에 대해서 한번 토론하자고 연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하면서 그럴 바에야 알아서 찌그러져라 이런 글을 올렸는데 물론 그 단어 자체가 저도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군중 심리로 해서는 같이 막 달지만 전체적으로 한번 대놓고 토론을 해보자 하면은 거기에는 용기 내서 도전하는 사람이 아예 없는 이런 것이 바로 지금 현재의 어떤 여당을 지지하는 분들의 많은 어떤 그 속성을 지금 진중권 교수가 그 속성을 아주 간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물론 지지할 수도 있고 다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자체에 천착해달라는 말씀을 전 드리고 싶습니다. 김 소장님. 공개 토론 제안을 SNS에 하시긴 했는데 친구 공개로 해갖고 남들이 댓글을 못 다는 상황입니다. 댓글 달고 싶어도 안 되는 전체 공개가 아니라서. 전체 공개가 아니라서. 알겠습니다. 자, 일단 진중권 교수 얘기까지 해봤고요. 이번에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최강욱이라는 이름이 요즘에 언론에 많이 등장하고 있죠. 변호사였다가 2018년 9월에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으로 발탁된 인물, 당시 민정수석은 조국이었습니다. 자, 김민지 기자. 이제 대략적인 설명은 다들 알고 계실 것 같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설명 추가로 들어가 보죠. 네, 조국 전 장관 부부가 이 최강욱 공직기강 비서관이 변호사 시절에 아들의 인턴 증명서를 좀 허위로 발급해달라 이렇게 부탁해서 발급받은 바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허위 발급받은 것을 나중에 추가로 조국 전 장관이 위조를 한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이거 검찰의 판단이긴 하지만요. 그런데 처음에 발급받은 건 2017년 10월 최강욱 명의로 인턴 증명서 위조해서 발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본인이 직접 위조한 거는 2018년 10월 1년이 지난 시점이었는데요. 그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조국 민정수석이 최강욱 변호사를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으로 발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청와대 식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의 판단은 최강욱 비서관이 청와대 비서관 신분이 되니까 부탁이 어렵게 되니까 이제 조국 전 장관을 직접 위조하게 된 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는 건데요. 조국 전 장관이 과거 자녀들의 인턴 증명서에 대해서는 위조 의혹을 완전히 부인한 그런 모습이 연출됐습니다. 직접 국회 모습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장관과 장관의 배우자가 근무하고 있는 서울대와 동양대에 장관의 아들, 딸들이 인턴 과정을 수행하고 표창장을 받아갔고 그것이 대학이나 대학원 입시에 활용됐다면 사실관계나 위조협을 떠나서 도덕적으로나 윤리적 측면에서 공정한 것입니까? 가정에 기초한 질문을 하셨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다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정상적 절차에 따라서 지원하고 활동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턴 증명서라는 게 별것이 아닙니다. 어느 기관에서나 저는 물론 센터 사무국장이 아니기 때문에 문서의 발급 상황을 제가 알지를 못합니다, 의원님. 알지를 못하지만 제가 이런 각종 여러 문서를 발급해달라고 요청했거나 또는 제가 스스로 만들어서 이 직인을 위조해서 찍었거나 이런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017년 10월 달에 최강욱 명의의 이제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받았던 조 전 장관 부부가 2018년 10월에는 이제 본인이 직접 그 조 전 장관이 직접 다 이 위조를 했다는 거예요. 뭐 활동 기간 같은 거 늘리고 뭐 발급 시점도 직접 손을 대가지고 하고 직접 위조에 뛰어들었다 이런 것이죠. 2018년 10월에 그 위조된 부분은 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검찰 관계자. 아이쿠야, 조국 부부요? 2013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한 만큼 2018년에도 유사한 범죄를 하는데 어려움이 없었을 거예요. 굉장히 조 전 장관 부부가 들으면 굉장히 뼈 아픈 얘기예요. 5년 전에 한 번 했던 사람이 뭐 5년 후에 하는 게 뭐가 어렵겠어요. 한 번 다 해봤던 사람들인데. 동양대 표창장과 이 인턴 증명서, 최강욱의 인턴 증명서가 공통점이 하나 있거든요. 스캔, 이유, 캡처, 이유, 붙여넣기, 이유, 출력. 유사한 패턴으로 위조했다. 이게 검찰의 판단이라면서요. 네. 아우자. 사실 왜 그러냐면 이제 조국 전 민정수석의 아들하고 딸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들과 딸을 대학에 보내고 또 대학원 보내고 하는 사이에 저런 일들이 여러 번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 번 일어나기 때문에 여러 번? 그 방법을 그대로 이제 똑같이 쓰는 거야 뭐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거고요. 예. 제가 저기서 우리가 이제 좀 시청자들이 반드시 좀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요. 주목을 할 부분은 예. 최광욱 비서관이 그러니까 공직기강 비서관이 그 전에 변호사였잖아요. 변호사였죠. 근데 변호사하기 전에는 뭐였느냐? 군 법무관을 한 20년 가까이 했어요. 아, 군 법무관 했어요? 예. 그런데 이제 공직기강 비서관으로 갔단 말이에요. 군 법무관 하다가 공직기강 비서관 가는 거 매우 이례적입니다. 매우 이례적인 게 예. 많이 나오네요. 그런데 그 사이에 해준 거는 뭐예요? 조국 전 장관을 그 전에 학교 다닐 때부터 알고는 있었어요. 근데 하나는 자기가 변호사 시절에 이 바로 인턴 증명서를 하지도 않았는데 한 걸로 하나 위조해서 준 거예요. 그러고 나서 1년도 채 안 돼가지고 청와대 비서관으로 들어갑니다. 그러죠? 우리가 매관 매직이 뭡니까? 국가의 공직 자리를 자기 자신한테 어떤 개인적인 이득을 받고 그 사람한테 그걸 추천해서 그 사람이 어느 정도 여기에 적합한 인물이라고 판단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 그런 사적인 인연을 기화로 해가지고 공직기관 자기 밑에 일하는 사람으로 채용하고 아하. 그랬다고 하는 거 이게 전형적인 가장 나쁜 매관매직 나쁜 전형이다. 범죄예요. 알겠습니다. 자, 최강욱 지금은 이제 공직기강 비서관이고 2017년 6월달 당시는 변호사였겠군요. 최강욱 변호사 당시의 목소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영상을 좀 어렵게 찾아봤습니다. 잠깐 들어보시죠. 법대 출신이고 도시 출신이고 그다음에 여기서 대학을 다니면서 계속 학생운동에 투신해가지고 그 시대와의 불화 내지는 시대와의 고민을 하다가 고시를 일찌감치 보지 않겠다라고 본인이 생각을 하고 학문의 길로 가가지고 학자로서 어떤 그 업적을 쌓았고 그 사회 현안이나 정치 현상이나 또 당에서 어떤 필요가 있을 때마다 일종의 현실 참여를 구원투수 입장에서 많이 참여를 했었잖아요. 또 뭐 이제 또 그 비주얼이 주는 효과가 강력하다는 건 무시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또 우병우 씨하고 비주얼 면에서도 많이 대비가 됐던 것 같고 민정수석은 수사지휘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딱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게 굉장히 국민들한테도 신선하고 임팩트 있게 갔던 것 같아요. 네, 최강욱 당시 변호사였 일대에 한 유튜브 방송이죠, 저거 맞습니까? 네. 유튜브에 출연해서 한 목소리 들어봤습니다. 뭐 조 전 장관을 향해서 굉장히 좀 칭찬하는 듯한 그런 발언을 하는 거 확인하셨죠? 그런데 이 최강욱이라는 분이요, 지금 이제 우리는 조국 전 장관과의 인연에만 주목을 해왔어요. 둘이 친한 거 아니야? 무슨 뭐 최강욱 당시 서울대 다닐 때 이분이 서울대 다닐 때 조교가 조 전 장관이었죠. 막 이제 이런저런
인연이 있다. 근데 이 최강욱 비서관과 김민지 기자, 정경심 교수 간의 인연 새삼 화제가 되고 있다고요? 네, 최강욱 변호사 시절에 정경심 교수의 어떤 그 재판을 맡아서 승소를 한 그런 적이 있습니다. 야, 이거 새로 나온 내용이네요. 일단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를 뭐 발급한 의혹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청와대 입성하기 2년 전인 2015년에서 16년 사이에 정경심 교수가 재산 상속 분쟁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정경심 교수 측의 변호사에 이제 최강욱 변호사가 들어가서 재판에서 이기게 되고요. 이때에 정경심 교수가 이 재판하고 뭐 이런 과정을 남편인 조국 전 장관과도 관련 내용을 상의했고 변호사를 그때 당시 최강욱 변호사가 맡았었다. 이런 내용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모든 것은 이게 하나하나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약간 이제 입체적으로 한번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자, 이제 김민지 기자의 설명에 이어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럼 이런 과정들이 과연 이제 우연일까 이런 것이죠. 김민지 기자 설명한 대로 최강욱 변호사가 2015년 이 무렵에 정경심 교수의 변호인으로 활동했다. 지금 설명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2017년 10월에 최강욱 그 본인 명의로 조국 아들의 허위 인턴 증명서가 쓱 들어갔죠.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있어요? 2018년 9월 조국 당시 민정수석은 이 최강욱이라는 사람을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으로 픽업해와요. 발탁. 그리고 또 무슨 일이 있었어요? 가장 근래에 지난해 9월 이 최강욱이라는 공직기강 비서관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 당시에 최강욱이 조국을 또 인사검증을 해요. 그래서 어제 뭐 인사검증 품앗이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이런 과정들이 다 우연일까요? 어떻습니까? 야, 정말 이걸 보면서 국민들은 뭘 생각할까요? 어떻게 그 핵심 층에 있는 사람들끼리 밀어주고 끌어주고 밀어주고 끌어주고 얘기를 합니까? 저기에서 어떻게 공직 어떤 기강이 도대체 어디에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어떻게 분개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최강욱 지금 그 공직기관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또 그 조국 장관의 서울법대 석사과정에 지도 교수인 학생과 사제관계가 있었던 겁니다. 아, 사제관계. 그러니까 아까 얘기하는 것처럼 예. 이 부인인 정경심 교수의 상속 분쟁뿐만 아니고 사제관계가 얽혀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이 쉽게 말하면 조국 전 장관 자기의 스승을 내정부로 인사 검증을 해가지고 법무장관 그 인사청문회에 내놨는데 제대로 검증이 됐을 턱이 있었겠습니까? 결국 이른바 조국 사태가 벌어져서 이와 같은 형사 재판에 기소가 되기까지 제대로 엄격한 잣대를 대고 기소되지 않은 배경이 저처럼 본인의 부인의 변호인이었고 본인의 어떤 그 제자였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외부의 변호사로 있다가 또 본인의 밑에 있는 보아로서 공직기관 비서관으로 끌어졌던 그런 관계에 있는 사람이 내부적으로 서로 검증 과정이 얼마나 공정했을까에 대한 얘기가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게는 어떤 엄격한 검증을 하지 않은 과정에 아까 얘기하는 것처럼 아들에 대한 어떤 인턴 확인서 이런 것들에 서로 매관매직과 관련된 일이 있지 않는가 알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문제는 검찰에서 나와서 조사받아라 했더니만 서면 몇 자 뜨뜩 써가지고 던져주고 못 나간다 했단 말이에요. 최강욱 비서관이요? 그렇죠. 야 역시 살아있는 권력 무섭습니다. 무섭다. 예, 김 소장님 손 드셨잖아요. 예, 일단 그 인턴은 제가 취재를 한 건 아닙니다. 취재를 했다 그러면 또 기자분들께서 화가 나시니까. 근데 취재는 기자가 하는 겁니다. 예, 정확히 알아본 바에 의하면 최강욱 그 비서관 측에서 당시 변호사였죠. 그 아들을 인턴으로 일을 시켰고 일을 시킨 부분에서 내준 것이기 때문에 전혀 위법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군검찰 출신인 거 말씀을 해주셨는데 20년 동안 하면서 군검찰에 있으면 이 검사들이 쭉 들어왔다 금방금방 나가서 법조계 인맥은 넓은데 검찰 당사자는 아니기 때문에 이 청와대에서 검찰을 알면서도 검찰과 가깝지 않은 인물로 일할 수 있는 아주 적격인 인물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발탁이 돼서 비서관에 들어간 거지 아무리 청와대 비서관 값이 내려갔다고 해도 인턴 증명서 한 장 내주고 들어갈 수 있는 곳 같으면 정말 그렇게까지는 아니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그래서 적법한 과정을 통해서 펼쳐진 일이라고 하고 일단 검찰이 얘기하는 위조라고 좀 단정 짓는 것은 재판에서 금방 드러날 거짓말이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이렇게 얘기가 되니까 마치 최강욱 비서관이 피의자인 것처럼 얘기가 되고 있지만 참고인에 불과합니다. 참고인에 불과하기 때문에 참고인은 검찰이 부르는데 나가고 안 나고는 참고인이 알아서 결정할 문제고 의무적으로 나갈 필요는 없다. 그렇죠. 검찰이 마음에 안 들면 알겠습니다. 판사한테 가서 소환 명령장을 받아오면 되죠. 못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최 변호사님 말씀 짧게.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그 제가 알기로 그 최강욱 변호사가 다니는 로펌의 그 인턴했다는 기간이 2017년 1월부터 10월까지입니다. 저도 큰 로펌에 있었습니다만 보통 인턴 같은 경우에는 방학 때 한두 달 합니다. 그런데 인턴을
거의 10달 동안 했다는 것이 과연 실무상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한 실무적 의문을 제기합니다. 더불어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사인이 어떤 내용을 허위의 내용을 썼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문서 위조는 안 됩니다. 대신 가짜인 내용을 제출해서 입시 사정을 고대와 연대의 입시 사정을 반대를 했다고 하는 업무 방해가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거 왜 해달라고 하죠? 하자마자 1월부터 10월까지 있는 인턴 증명서 하자마자 그해 10월, 11월 달에 있는 고대, 연대 그 대학원에 그 사실을 인턴 확인서를 냈던 겁니다. 그러면은 그 내용 모르고 했겠습니까? 참고인이라고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업무방해죄의 공범이 될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검찰이 소환했다고 보는 그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최강욱 지금 공직기강 비서관 얘기까지 해봤고요. 2016년이네요. 2016년 12월 겨울이었습니다. 지금처럼 추운 겨울. 조국 전 장관이 그 당시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거 영상이죠. 몇 년 전 영상이니까요. 직접 한번 좀 집중해서 한번 들어봐 주시죠. 확인해 보시죠. 나의 부모가 누구인가에 따라 나의 노력의 결과가 결판이 나는 식으로 흐름이 바뀌어나간다는 것이 이게 우리 사회의 지금 가장 근원적 문제라고 저부터도 저는 저희 아이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 사회에서는 자신의 재산이건 네트워크이건 영향력이건 이 많은 사람과 모자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동일하게 공정하게 기회를 같이 줬으니까 공정 경쟁을 하라? 쉽지 않습니다. 정상사회는 용을 찬양하고 용을 부러워하고 할 게 아니라 용이 아니어도 다 살만해야 됩니다. 용이 될 수 있는 사람은 그 상태로 매일 적습니다.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패배자입니까? 모두 패배자로서 그냥 기죽고 살아야 됩니까? 글쎄요, 시청자 여러분들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2016년 12월 조국 전 장관이 마이크를 잡고 한 이야기였습니다. 좀 씁쓸하다. 뭐 이런 감정을 표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군요. 자, 이번 이 얘기 좀 들어가 볼게요. 이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조 전 장관 자녀들이 그 허위 또 인턴 증명서를 발급받은 것 아니냐. 이 의혹과 관련해서 김민지 기자, 조국의 인턴 증명서 활용법?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네, 검찰의 공소장에는요, 많이 등장한 단어가 뭐 굉장히 많지만 이 단어도 굉장히 많이 등장했습니다. 봅시다. 바로 조국 교수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라는 단어가 32번이 나옵니다. 그렇게나 많이 나와요? 그리고 이곳에서 발급된 인턴 증명서가 허위라는 명시적 표현이 한 30번 넘게 30번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뭐 활용법이라는 제목을 붙여봤는데 뭐가 있냐면 이 인턴 증명서를 이렇게 발급해서 조국 자녀들의 입시용으로 한번 활용을 하죠. 그리고 또 다른 활용법, 딸을 논문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려준 교수의 아들에게 준 보답용도 있다. 그리고 마지막 활용, 아들에게 발급된 인턴 예정 증명서는 무단 결석 처리되는 걸 방지하기 위한 용도였다. 그러니까 아들이 해외 대학 진학을 위해서 학교 수업을 빼먹을 수 있으니까 이런 상황에서 증빙서류를 얻기 위해서 이 인턴 증명서를 활용했다. 이렇게 검찰은 보고 있다는 겁니다. 입시용, 보답용, 무단 결석 처리 방지용. 이게 지금 조국 이번에 그 불구속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다 나오는 내용이에요, 시청자 여러분. 저희가 뭐 이거 빠진 게 하나 더 있네요. 또 뭐가 더 있어요? 그때 그 조국 전 장관이 자기의 그 대학 다닐 때 친구가 유학 갈 때 그 아들이 유학 갈 때 그 친구 아들한테도 이제 유조해가지고 하나 줬잖아요. 그거 뭐라고 해야 돼요? 그건? 인맥관리용이죠. 인맥관리용? 예. 참. 그럼 4개네요. 입시용, 보답용, 무단 결석 처리 방지용, 인맥관리용? 평소 지인 인맥관리용. 어떤 생각 드세요? 결국 그 용이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은 문서위조죄는 이른바 목적법입니다. 예. 행사하기 위해서, 뭐에 행사하기 위해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무단 결근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또 입시에 사용하기 위해서, 본인의 딸의 어떤 그 논문 저자에 대한 보답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런 목적 내지 행사할 목적이 있다는 것 자체가, 결국 그와 같은 4개, 5개의 목적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 사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인데요. 정말 다양하게 본인의 행동과 말씀이 어떻게 저렇게 서로 다를 수 있는지 많은 국민들이 경악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물론 이거 전제하고 갈게요. 조 전 장관의 지금 여러 가지 의혹들은 뭐 이제 확정된 건 아니에요. 이제 검찰의 판단이 그런 것이고 이제 기소를 했기 때문에 이제 재판을 통해서 이 사실 여부가 이제 확인이 될 겁니다.
뭐 그 부분은 뭐 이제 감안하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논란이 큰 것만은 사실입니다.